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자바 언어 개발 기초 역량 강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서 설치했던 이클립스를 활용해서 자바 프로그래밍의 기초, 이 자바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 언어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바를 이용해서 이 콘솔 입출력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이고, 자바의 기본 자료형,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배우셨다면 한 번씩 보셨겠지만, 각 프로그래밍 언어들마다 각 변수들이 이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요. 자바의 기본 자료형과 그 자료형에 맞춰서 각 변수들을 활용해서 연산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지름이 20, 피자 2개와 반지름이 30인 피자 1개의 면적을 비교하는 이런 프로그램까지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바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헬로 월드를 출력해보고 비슷한 이 문자를 콘솔로 출력해보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의 구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슬러시 별 요 모양으로 묶어서 표시하는 것을 주석, 코멘트라고 합니다. 이 주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하였지만 실제 프로그램의 실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이 프로그램 코드를 이 수정하고 이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는 게 이 주석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바 파일을, 클래스 파일을 만들면 바로 등장하는 클래스 정의문, 퍼블릭 클래스. 그래서 이 퍼블릭, 공공의, 누구나 이 클래스에 공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클래스를 만들 건데, 그 클래스의 이름은 add다라고 해서 이게 클래스 정의를 해주는 구문입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열어서 이 클래스 정의의 범위를 지정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public static void main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 이름을 선언할 때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이 클래스라고 써줬는데 여기는 클래스라는 게 없죠. 이 클래스라는 게 없는 이 정의 같은 경우는 메소드, 다른 이 말로는 함수를 정의하는 이 구문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이름, 메인이라는, 보시면 이게 색깔이 다르게 뜰 겁니다. 이게 갈색으로 뜨지 않고 까만색으로 뜨는 여기가 이제 함수의 이름이고, 함수의 이 입력값, 함수를 실행할 때 써주는 입력값이 있는데, 우리는 이 메인이라는 함수의 입력값을 쓰지는 않지만 음, 기본적으로 이 메인이라는 함수는 이런 입력값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입력값을 메인이라는 함수 이름 뒤에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요 갈로 안에 표기를 해주고요. 클래스 정의랑 마찬가지로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닫는 데까지가 메소드 정의, 함수 정의에 대한 구문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사용할 변수, 각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다르지만 변수들을 선언해서 사용하게 되고, 사용하는 부분 대입 연산, 이런 연산을 활용하고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이게 우리가 헬로 월드 출력할 때 썼던 문장이죠. 그래서 이런 출력문들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각 요소별로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클래스라는 말을 계속 쓰게 될 건데요. 이 자바와 같은 이런 객체 지향, 이 언어의 객체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순차 지향, 절차 지향, 객체 지향, 뭐 이렇게 지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객체 지향 언어의 이 객체라는 것은 이 클래스의
어떤 또 다른 형태를 객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클래스 객체 정확히 알고 있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 클래스가 가장 이 기본적인 객체 지향 언어에서 사용하는 가장 작은 어떤 블록 모듈의 어떤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이 앞에 쓰는 퍼블릭의 의미는 이 클래스를 다른 그러니까 클래스 여러 개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거니까 다른 클래스가 이 클래스를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퍼블릭으로 되어 있으니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 퍼블릭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 클래스라고 하면 이제 이 문장은 클래스를 정의하는 문장이구나.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이 클래스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이름을 써주고 중괄호를 열면 클래스가 시작되고 중괄호를 닫으면 클래스가 종료됩니다. 그럼 이 중괄호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문장들을 이 클래스에 포함시킬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빌딩 블록에 포함시킬 내용들을 그 중괄호 안에 넣어주는 것이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바 같은 경우는 이 소스 파일의 이름이 항상 이 퍼블릭 붙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파일의 이름이 add.java면 퍼블릭 클래스 이름도 add가 되어야 한다. 다음은 이렇게 클래스를 정리하고 나면 우리가 메소드, 아까 함수라는 이 문장을 작성을 했었는데요. 메소드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의 묶음으로써 만약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알고 있다면 C 언어나 파이썬 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함수를 대부분 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이 기초적인 어떤 연산의 단위로 배우게 되죠. 그 함수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력값이 있고 그 입력값을 함수가 어떤 연산이나 처리를 해서 결과를 이 함수를 호출한 누군가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이 함수라고 하죠. 그죠? 입력값을 넣으면 입력값을 처리해서 출력값을 준다. 자바에서는 이 메소드를 구현할 때 작성하는 규칙이 앞에 이 클래스랑 같습니다. 그래서 퍼블릭이라고 누구나 호출 가능하게 이것도 퍼블릭, 뭐 프라이빗 다양하게 여기 붙일 수 있는 이 키워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태틱. 스태틱도 저희가 뭐 이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 다 배우지는 못하겠지만 보통의 이 퍼블릭 클래스에는 메소드를 만들 때 이 스태틱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이드는 이 공허라는 뜻이죠. 공허. 그래서 이 보이드, 이 결과가 없다. 원래는 이 함수라는 게 입력값을 가지고 출력값을 처리 혹은 연산해서 주게 되는데 그 값이 있으면 이 보이드 대신에 그 반환하는 결과값이 정수형이다. 아니면 실수형이다. 아니면 문자형이다. 이런 것들을 여기 보이드가 들어가는 자리에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보이드 같은 경우는 결과 반환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보이드 없다라는 뜻으로 작성해 주게 되고요. 메인 메소드. 그래서 이 파일을 실행을 했을 때 이 파일을 클래스로 잡고 실행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실행되는 함수인 메인. 그래서 메인이라는 메소드는 무조건 요 모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약속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클립스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클립스에서 이렇게 메인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요 형태를 무조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뒤에 나오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제 입력입니다. 입력. 그래서 이 함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입력
값은 어떤 형태로 받아서 수행하겠다라는 것을 요 메인 갈로 뒤에 표기를 해주게 되고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다른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봤다면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이렇게 입력하는 매개 변수에 대한 정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언어들은 이렇게 이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지만 자바 같은 경우는 이 함수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매개 변수의 타입을 알려주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연 상태에서 이 main이라는 함수가 실행됐을 때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중괄호 내부에 아까 클래스도 정의하면서 클래스 내부에 메소드도 클래스 안에 있지만 또 메소드 안에 이 main이라는 함수가 실행됐을 때 실행돼야 하는 여러 가지 문장 뭐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를 연산하고 변수를 화면에 출력하는 이런 문장들을 이 안에 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를 활용한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이 자바 파일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 안에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요. 그럼 이 메소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메소드 호출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자바의 기초 부분을 다루기에는 좀 제외될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장이라는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이 가장 기본적인 작업 단위인데요. 스테이트먼트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 자바 언어에서 세미콜론으로 찍는 단위 묶음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헬로 하고 이 세미콜론을 찍게 되거든요. 세미콜론 찍으면 요 하나가 하나의 문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문장 단위로 여러 개의 문장을 활용해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제일 작은 단위가 문장이 되고요. 이 문장과 같이 가장 작은 단위이긴 하지만 이 문장처럼 실제 프로그램의 어떤 실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어떤 설명 왜냐하면 뭐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꼭 프로그램 개발을 혼자서 뭐 할 가능성도 있지만 보통의 이 산업에서의 프로그램 개발은 혼자 잘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잘 하지 않고 아니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내가 다시 또 재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 코드를 가져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일들이 좀 많게 되는데요. 그럴 때 프로그램의 문장, 실행 코드만으로는 이 프로그램의 기능을, 의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코멘트, 주석을 사용해서 이 소스 코드가 하는 일을 글로써 설명해 주게 됩니다. 자, 사용 형태는 이렇게 있을 때 슬래시 슬래시 이렇게 해서 헬로를 로 출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거나요. a.java 별 슬래시 이렇게 얘는 시작부터 끝까지를 이렇게 표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코멘트 이런 스타일의 코멘트 두 가지 스타일의 코멘트가 있는데요. 슬러시 슬러시는 요 슬러시 두 개부터 문장의 끝까지를 주석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슬래시 별은 이 슬래시 별이 실행되면서부터 이 슬래시 별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 줄로도
주석을 쳐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주석을 표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배우신다면 변수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천천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해 가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이해 안 되는 점이 있으면 메모해서 질문해 주시고 그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알아가시면 이 변수에 대한 개념을 한 번만 잘 이해해 두시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거나 어떤 IT 관련된 어떤 지식을 습득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이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요. 이 베리어블, 변수는 말로는 이제 변할 수 있는 수다, 뭐 한자로 보면 변할 수 있는 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베리어블은 다양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담아두는 상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그림으로 그릴 때는 이런 상자 형태로 그림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이 상자 안에 X라는 상자 안에 지금은 10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언젠가는 또 X라는 이 변수에 50을 저장시킬 수도 있고요. 60을 저장시킬 수도 있고 0을 저장시킬 수도 있는 것이 변수입니다. 변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게임 캐릭터의 레벨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게임 캐릭터를 레벨업을 시키면 게임 캐릭터의 레벨이 바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변수입니다. 변수. 이 변수를 호출할 때는 레벨이라고 내 캐릭터의 레벨은 얼마냐라고 하면 그 내 캐릭터의 레벨이라는 걸 저장한 어떤 공간에 있는 값을 읽어서 컴퓨터가 저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수는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 이름을 지정해서 변수의 이름을 지정해서 변수의 이름으로 호출해서 그때그때 컴퓨터야 나 X 지난번에 만든 X 지금 값이 얼마야? 아니면 컴퓨터야 지금 X의 값에다가 30을 저장해. 그 이전에 저장된 값은 나는 상관이 없고 지금부터 X는 30이야 라고 이런 형태로 이 변수에 있는 값을 읽어 오거나 변수에 있는 값에 내가 원하는 값을 저장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변수입니다. 변수. 그럼 이 변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일단 우선 이 저희가 int라는 이 변수의 자료형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요. 이 int는 integer라는 정수의 약자로서 정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게 소수 없는 수들을 저장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x는 3 했다가 x는 10 시스템 int ln x 이렇게 해주시면은 x에다가 3을 저장했다가 x에다가 10을 저장했다가 x를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x에 현재는 10이 최근에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면에는 10이 나오고요. 이 문장을 이렇게 두 번, 3을 저장했을 때 출력 한번 하고 10을 저장했을 때 출력을 한번 하면 이렇게 각 시점에 따라서 요 다섯 번째 줄 5번 라인에서는 x가 3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x의 저장값은 이렇게 순서대로 줄 단위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라인일 때는 x가 3이었기 때문에 화면에 3이 나오고요. 7번 라인일 때는 x가 10이었기 때문에 10이 화면에 출력되게 됩니다. 이게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 가지 값들을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다. 그런데 이 저장하는 이 데이터 상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름에 일부 규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수를 가져다 쓰는 상황에 다른 변수, 아니면 다른 어떤 키워드들이랑 이
중첩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벳을 기반으로 쓰는 이 식별자 변수의 이름은 요런 이 규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자바에서의 어떤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키워드들. 이 키워드들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자, 이 변수를 만들 때 int x 이렇게 하는데 int 하면 안 되겠죠. 그죠? int main 이렇게 해도 안 될 거고요. int a도 안 될 거고요. 왜냐면 이런 키워드들은 여기 다른 키워드들이랑 겹치잖아요. 아니 뭐 스태틱 이런 것도 안 될 거고요. 이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의 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거나 이럴 때는 이 변수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야 된다라는 걸 배울 때 이런 다양한 키워드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이런 거 준비할 때 보면은 이런 키워드들을 막 외워서 시험을 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외워야 되나? 변수 이름 그냥 간단하게 만들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외워야 되는 수준이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 언어도 여러 가지를 써보고 나서 보시면은 이런 키워드는 당연히 쓸 수 없겠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주로 사용하는 이 기능들을 알고 나면 이런 키워드들을 이해하고 외우는 거는 그게 문제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식별자를 생성하는 기본적인 어떤 관례, 양식들을 요 정도만 알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식별자 클래스의 이름을 쓸 때는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해서 작성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냥 쭉 붙여서 쓰는데요. 근데 만약에 스페이스, 이 띄움이 발생하거나 어떤 의미가 다른 내용들을 써야 될 때는 그 다음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줍니다. 그래서 스태프 멤버, 아이템 프로듀서 이런 식으로 이 각 단어의 이 묶음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해서 이렇게 식별자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 식별자 중에 이제 변수명,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 변수명이나 메소드, 이제 함수의 이름을 쓸 때는 요때는 한 가지 규칙이 더 추가되는데 이 클래스명이랑 똑같은데 그래서 이 의미가 달라질 때마다 첫 글자를 대문자를 쓰는데 이 식별자의 첫 글자는 소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pay rate를 쓸 때 p 여기 with의 w도 소문자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이 클래스 이름이 아니라 변수명을 작성을 할 때는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account number, get month days, select 이런 식으로 이 첫 글자는 소문자로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은 메소드 이름은 첫 글자를 소문자로 쓰고 그 다음 단어 구절부터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자료형 데이터 타입은 변수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타입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 자료형에는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렸던 이 정수형의 대표적인 int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실수형, 정수가 아닌 실수, 이제 소수부를 포함한 이런 더블 같은 이 플로트 더블과 같은 실수, 이 소수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변수를 쓸 때는 보통은 더블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할 게 int와 더블입니다. 정수면 int, 실수, 소수를 부를 포함한다면 더블. 그 다음에 이제 불리언 같은 경우는 이 참과 거짓을 저장할 수 있는 이 자료형이고요. 캐릭터는 문자형 자료형입니다. 자, 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int 같은 경우는 이 부호가 있는 정수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이고요. 크기는 4바이트입니다. 여러분 뭐 이 메모리나 뭐 이런 데이터들의 크기를 이 카운트할 때 바이트라고 쓰죠.
바이트, 비트, 그죠? 기가바이트, 이런 이 바이트 단위를 사용하고 이 4바이트라고 하고요. 더블 같은 경우는 이 부동 소수점형이라고 하는데 이 부동 소수점형의 뜻은 뭐냐면 이 움직일 수 있는 소수점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1점 얼마 곱하기 10의 몇 승 이렇게 과학에서 이 표시할 때 쓰잖아요. 그죠? 1점 뭐 곱하기 1.7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표기를 할 때 사용하는 표기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소수를 이 플로트나 더블에 저장할 수 있고요. 네, 보통은 이 더블을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보통 소수를 쓴 다음에 이제 소수의 어떤 정확한 이 표기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플로트보다는 더블로 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8바이트, 네, 8바이트의 크기를 할당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캐릭터는 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나 다른 데서 이제 배우셨다면 이 캐릭터가 문자형이지만 1바이트다라고 해서 뭐 아스키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자바는 캐릭터 문자형을 저장할 때 기본 유니코드를 기반으로 이 문자를 저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한자나 일본어, 중국어, 뭐 라틴어 이런 거 전부 다를 이 문자 하나로 2바이트 안에 문자 하나로 표기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도 마찬가지로 한글 한 글자가 하나의 캐릭터, 하나의 문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리언은 논리형이라고 해서 이 앞 위에 것들은 전부 다 바이트인데 얘는 비트죠, 그죠? 비트. 그래서 true, false,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이 true, false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크기를 뭐 시험 친다 그러면 이런 크기 같은 것들도 아마 외우셔야 될 거고요. 그 문자의 예시를 보면 이 자바의 이 모든 문자는 2바이트의 유니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캐릭터라고 쓰고 ch1에다가 헛다운표죠. 다운표 하나짜리 헛다운표 안에 문자를 쓰면 이걸 이 캐릭터 자료형에다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저장을 했다가 출력을 했다가 연산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겠죠. 그 다음은 이 리터럴인데요. 뭐 리터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여기까지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상수인데요. 우리가 변수라고 하고 이 상수는 컨스탄트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수입니다. 우리가 이 변수를 만들어서 쓰는데 변수를 꼭 써야 되지는 않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int r이다. r은 10이다. int 파이다. 3.14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소수가 있으니까 더블로 써야겠죠. 근데 이 파이는 우리가 여기서 제가 선언을 했지만 이 파이 값을 변수로 해서 중간에 바꿔서 쓸 일이 없잖아요. 그죠? 보통 한번 만들어두면 이 파이라는 값을 계속 쓸 거니까 PI로 되는 PI 그래서 파이널 그래서 파이널이라는 이 키워드를 이 변수 자료형 앞에 붙여주게 되면 이 자료형은 상수가 됩니다. 그죠? 얘는 변수인데 얘는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상수가 된 이 파이에다가 이런 값을 넣어버리면 여기 보시면은 파이가 상수인데 파이에다가 변수처럼 값 연산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전구 옆에 이렇게 X 표시가 되어 있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요 파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 전구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
설명이 나옵니다. remove final modifier of pi. 이 파이의 modifier, 이 수정자를, 이 파이널을 remove, 지워라. 그러면 네가 이 파이라는 지금은 상수로 되어 있지만 얘를 변수로 만들어서 네가 원하는 이 3.1415를 파이에 저장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의도가 그것이라면 이렇게 저장해서 변수로 해서 쓸 수도 있지만 파이널로 해두면 중간에 실수로 제가 저 값을 바꾸지 않고 계속 내 프로그램 안에서는 파이는 3.14다 아니면 3.141592다 이렇게 해서 쓰는데 도움이 되겠죠. 실수로 내가 이 파일을 또 다르게 바꿔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상수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여러분들이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많이 쓰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떤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고정된 어떤 수가 있다면, 어떤 값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파이널을 붙여서 변수를 상수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변수 타입 추론 이런 거는 뭐 오리지널 자바에 사용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일단 기본적인 이 변수 사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예제반 한번 같이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5인 원의 면적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물론 이 교재에 이 설명이 있긴 하지만 주어진 내용만 활용해서 한번 작성해 보시죠. 이 라디우스가 반지름이고요. 에어리어가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반지름 5인 원의 면적은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추가적인 코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이 화면에 여기 콘솔에 시스템 아웃에다가 문자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문자를 쓸 때 문자에다 이렇게 더하기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계산된 이 에어리어가 화면에 같이 나오게 되어 있죠. 여기다가 반지름 5인 원의 면적은 하고 띄우고 에어리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예제를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한번 해보시죠.
네, 여기에서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면 에어리어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죠. 그렇죠? 요 공식으로 구하면 반지름이 구해지고요. 원의 면적이 구해지고요. 근데 우리는 이 원의 반지름이 5인 원의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어떤 문장을 써야 될까요? 요런 문장을 써야 되는데요. 이 문장을 어떤 문장을 써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네, 그러면 코드를 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시계에서 사용하는 이 라디우스가 반지름이죠, 그죠? 그래서 라디우스라는 변수를 5로 바꾸어서 이 라디우스를 활용해서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그러면 에어리어라는 변수의 값이 계산이 되고 그 에어리어 값을 화면에 출력해 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고요.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78.5398이라고 반지름 5인 원의 면적을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변수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 안에는 지금은 저희가 일단 고정적인 이런 값들을 넣어줬지만 이 변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사용자로부터 반지름의 값을 입력을 받아서 반지름 10인 원의 면적, 반지름이 20인 원의 면적 이런 것들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이렇게 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6시부터 두 번째 시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